11번부터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누 공장의 서로 다른 두 생산 라인 D1, D0에서 공정의 속도 X와 비누 부스러기 양 Y를 이용하여 가변수 회기 모형을 조합하고자 합니다. 자, 볼까요? 일단 데이터를 먼저 불러왔습니다. 네,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번이랑 16번의 그 옵저베이션만 지금 본 거죠. 지금 변수 이름이 x, y, t. x가 이제 독립변수. 여기서 이제 회귀 모형은 아니니까 독립변수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일단은 x, 네, y 그리고 t. 이가 생산 공정이죠. 음, 그리고 생산 공정은 생산 공정별로 이 x와 y를 따로 볼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생산 공정이 지금 0과 1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 이 D에다가 어떤 작업을 한번 걸었고요. 네, 그 후에 D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롯을 그리는데, 이 플롯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요 플롯을 그린 겁니다. 네, 이 정도로 대략적으로 보고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볼게요. 변수 D의 숫자 변수를 인자 변수로 바꾸고자 한다. R 명령어 A를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D가 아까 봤을 때 0과 1로 코딩이 되어 있었고, 얘가 어떤 작업을 건 후에 라인 0, 라인 1로 바뀌었어요. 자, 얘가 숫자죠, 숫자.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러왔잖아요. 리드 테이블로 데이터를 불러온 후에 나온 이 데이터의 타입이 보통 문자 아니면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 0, 1. 그러니까 문자라면 보통 0이나 1을 불러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빗금이 쳐져 있던가, 하거든요. 어떤 그 힌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숫자는 웬만하면 그냥 그 뉴메릭, 네, 타입으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네, 웬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라인 0, 라인 1로 바뀌었는데, 어, 이건 이제 숫자가 아니죠, 더 이상. 네, 숫자가 아닌 어떤 타입으로 바뀌었는데,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숫자가 아니라면 문자로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 여기 보이시죠? 인자 변수. 네,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닌 문자 취급을 하는 어떤 그 아래서 다루는 어떤 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숫자, 문자, 인자. 네, 사실 인자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네, 팩터 표현형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이 크게 숫자, 문자, 팩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팩터는 뭐냐면 문자로 표현하고 싶을 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서가 있는 숫자인데 사실 숫자로 취급을 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그 순서가 있는 범주요. 네, 순서가 있는 범주라고 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요. 네, 순서가 있는 범주. 조금 애매하죠. 순서가 없는 범주면 문자로 할 텐데 순서가 있는데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와 문자의 애매한 경계에 있는 어떤 표현형인 거죠. 네, 그 타입을 팩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코드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A에 들어갈 어, 그 함수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한 다음에 A에 들어갈 어떤 함수인데 어,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숫자로 불러왔고 그 다음에 인자 변수라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D를 넣었는데 자, 레벨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레벨이 사실 얘거든요. 얘를 넣어서 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 값은 얘인데 표현은 이렇게 라벨로 붙여라. 네, 라벨로 붙여라. 요게 이제 인자. 한글로 말하면 인자. 이제 영어로 하면 팩터입니다. 그래서 팩터라는 함수가 있어요. 팩터라는 함수. 그래서 4번에 팩터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숫자가 이제 누메릭이죠. 그리고 문자, 캐릭터죠. 캐릭터. 그 다음에 인자, 팩터. 네, 여기 세 개가 R에서 다루는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볼게요. 라인 1과 라인 0의 두 산점도를 그리기 위한 명령어 B. B를 골라라 라는 건데, B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B가 여기 있네요. 자, 어, 지금 하는 작업은 자, 이 플롯을 그릴 겁니다. 이 플롯을 그릴 거예요. 자, 플롯을 그리는데 자, X, Y 설정을 해주고 자, 타입의 N, 네, N이라고 그랬어요. 이 N은 none이라는 건데 어, 이 보통 플롯을 그리면 요 타입을 안 쓴다고 했을 때는 X, Y가 들어가고 이렇게 선점도가 들어가게 되죠.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 none이라는 타입을 붙여버리면 X랑 Y에 어떤 데이터가 사실 들어가 있죠. 네.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none이라는 타입을 붙여버리면 아무것도 안 뜹니다. 이렇게 빈 공간. 요 상태가 뜹니다. 지금 딱 요 상태요. 데이터 포인트가 찍히지 않은 이 빈 공간이 나오게 돼요. 이 none이란 타입을 붙이면 한번 실제로 돌려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B라는 함수를 어, 입력을 할 건데 이제 D가 라인 1인 X와 Y, 라인 0에 속하는 X와 Y. 이 완성본을 보시면 라인 1에 속하는 X와 Y를 블루 칼라, 블루 칼라에
얘네들이죠. 요 파란색, 블루 컬러로 그려라. 요 데이터 포인트들만 찍어라. 이 빈 공간에. 이렇게 되겠죠.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라인이 0인 요 빨간 점들을 레드 컬러로 찍어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어, 레전드라는 옵션이 있죠. 이 레전드는 요 범례를 레전드라고 합니다. 네, 이 범례를 그리는 함수예요. 네, 그래서 이 레전드까지 하면 여기 범례가 이렇게 뜹니다. 네, 이거를 수행하는 함수명은 B는 포인트, C는 레전드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12번 문제의 명령 B는 포인트가 될 것이고, 자, 그림과 같이 라인 하단에 표시하는 이 명령어는 C는 레전드가 됩니다. 네, 이 명령어들은 모두 이 플랫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이에요. 변수 x와 변수 t의 교호작용을 고려한 회귀모형을 적합하고자 합니다. 적합한 R 명령어는 무엇인가요? 자, 변수 x와 변수 t의 교호작용을 고려한 회귀모형입니다. 회귀모형은 LM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반응 변수 y, 물결, x와 y의 교호작용이에요. 교호작용. 자, 교호작용을 회귀모형에 이제 적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 주효과를 먼저 넣어야 되고 교호작용을 넣어야 합니다. 교호작용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주효 교호작용을 만드는 그 주효과들도 넣어줘야 돼요. 자, 지금 변수 이름이 x와 t죠. 자, x와 t의 교호작용은 R에서 이 콜론, 네, 콜론 D.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우리가 주효과도 넣어야 되죠. 주효과는 X랑 D가 있는데, 이거는 각각 넣어주시면 돼서, 플러스 D, 플러스 X 땡땡 D. 이렇게 세 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교호작용만 넣으라고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주효과들도 넣어주셔야 돼요. 15번 보겠습니다. 변수 x와 변수 d의 교호작용을 고려한 회귀모형의 결과가 다음과 같다. 교호작용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고르시오. 문제를 보니까 교호작용 계수, 네, 교호작용 계수에 대한 그 올바른 설명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교호작용 계수는 지금 뭐 t값 나오고 유의확률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결과를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우선 t값은 요거죠. 그리고 유의 확률은 요거죠. 좀 간단하게 문제를 좀 빨리 풀려면, 음, 문제를 딱 봤을 때 0.05랑 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t 값이 아니라 유의 확률과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t값이랑 0.05로 비교하는 얘네들은 지문은 제끼고 1번, 2번 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 확률이 0.18355인데 0.05보다 크죠? 그러면 어, 유의하지
않은 거죠. 네.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표현이 뭐 적합한다, 고려한 모형을 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중에 고려한 모형이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게. 유의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교호 작용을 고려한 모형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고려하지 않은 모형으로 적합한다가 되겠죠. 네. 말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풀면은, 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6번에서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읽어보면, 토양 침식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 모양을 적합하였다. 자, 특이값과, 키워드가 있죠. 특이값과 영향력이 큰 관측치를 검출하고자 합니다. 어, 이건 이제 회계 진단에서 볼 수 있는, 어, 내용이겠죠. 자, 먼저, 소일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자, 회계 모형을 적합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A를 걸어주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회계 분석 이 기출 문제에서는 함수 고르는 문제도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대표적인 함수들은 익히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 A라는 함수를 걸은 이 함수에서 뭐 어떤 값들을 계속 빼오고 있죠. 네, 그거를 저장한 다음에 B라는 함수를 또 걸어서 어떤 작업을 했고, 뭔가 대체하는 작업이죠. 어떤 거를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를 이렇게 산출을 했어요.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잔차, 16번 잔차 EI의 표준화 잔차를 RI라고 할 때 이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16번부터 20번 문제는 좀 이 공식을 조금 이렇게 눈에 많이 익혀두시면은 쉽게 푸실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사실 저도 뭔가 이 공식들을 외우고 있지 않아서 약간 헷갈리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수업 자료들을 물론 이 공식들이 눈에 한번 본다고 이게 딱 이렇게 각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 접했을 때 이제 다시 수업 자료를 한번 더 챙겨보고 이제 또 다른 문제에서 비슷한 또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또 챙겨보고 하는 식으로 사실 반복해서 보면은 좀 눈에 익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약간 기억에 조금 의존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표준화 전차의 공식을 찾아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 잔차는 보통 그 문제를 보시면은 MSE랑 MSR 중에 하나를 우선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잔차는 우선 MSR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MSE 쪽으로 가야겠죠. 네, 얘는 이제 회기 쪽이고 얘는가 잔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2번, 4번을 좀 먼저 넘길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1-H냐, 뭐 1 플러스 H냐 중에 고르는 건데, 사실 저는 좀 기억에 의존하면은 1-H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 수업자를 보시면은 아마 요런 문제를 한번 접했을 때 이제 다시 수업 자료를 한번 이제 보시는 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17번 영향력 있는 관측치를 갖기 위한 훅의 통계량 DI를 구하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이죠. 사실 쿡의 거리 같은 거는 저도 잘 어, 이제 외우고 있지 않는 네, 공식인데 자, 마찬가지로 이 잔차 분석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MSR을 사용하진 않고 그 잔차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잔차에서 모든 공식들이 만들어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MS 이쪽으로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조금 어, 그 뭐지? 암기의 영역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역행열이냐 역행열이 아니냐 공식을 보시면은 네, 4번이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이 문제를 보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18번. 18번으로 가시면 특이값과 영향력이 큰 관측치를 검출하고자 합니다. R 명령어 A는 이제 무엇인지 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수업 시간에 그 실습을 한번 해주셨을 것 같아요. 어, 저도 처음 보는 명령어였기 때문에 좀 네, 찾아봤습니다. 자, A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A를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 회귀 모형을 적합한 결과에 어떤 회귀 모형을 적합 결과에 어떤 함수를 걸었더니 이, 이, 그리고 스탠다드, EI, 쿡의 거리,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요 값들을 나오게 해주는 그 명령 A, 네, 명령어 A는 ls.diag입니다. 이것도 코드를 한번 찾아보시거나 그 수업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안 써본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좀 찾아봤습니다. 네. 19번 다이아웃.st의 변수 이름을 그냥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B에 지금 변수 이름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변수 이름을. 자, 근데 이 diag.st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건데 cbind로 만들어졌어요. cbind로.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보니까 요런 형태가 이제 diag.st가 가지는 결과이죠. 사실 cbind이기 때문에 요 각각의 값을 지금 네, 요 각각의 벡터들을 그 열로 묶은 겁니다. 네, 이렇게 열로 묶어서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열 이름을 지금 바꾼 거죠. 이게 지금 변수 이름, 열 이름이죠, 열 이름. 열 이름을 바꾸는 그 행렬에 열 이름을 그 뽑는 함수는 call names. 행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행 이름을 바꾸는 어, 명령어는 row names입니다. 네, 열 이름이니까 call names로 가야겠죠.
콜 네임스는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자, 20번 영향력이 가장 큰 관측치와 특이값의 가능성이 가장 큰 관측치를 각각 선택한 결과를 고르라고 합니다. 지금 영향력이 가장 큰 관측치, 그리고 특이값이 큰 관측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거는 이제 레버리지가 큰 경우가 있고요. 어, 얘는 그 우리가 값이 지금 네 개가 있죠. 네 개 중에서 이 HI, DI, 쿡의 거리 혹은 이 레버리지 값, 요게 이제 큰 거가 있고 특이값은 잔차로 확인을 합니다. RI, 이 I가 있겠죠. 요 표에서는 TI겠죠. 요게 이제 큰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확인을 해 볼게요. 조금 정리를 한 후에, 자, 먼저 영향력 있는 원칙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HII랑 DI죠. 큰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0.46, 0.53, 629, 네, 629. 얘가 크네요. DI를 보면은 0.117, 1.27. 얘가 크네요. 근데 지금 가장 큰 게 다르죠, 서로. 가장 큰 게 다르죠. 얘는 되게 작죠, 생각보다. 그래서, 근데, 얘가 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HII 중에서 좀 더 큰 애를 선별해 보면은 요 정도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면, 네, 요 7번 라인에 있는 이 관측치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영향력 있는 관측치요. 그래서 7번을 먼저 골라주신 후에 특이값을 한번 볼게요. 자, 특이값은 요 두 개를 보면 되겠죠? 자, 특이값을 큰 거를 찾아보면 0.7, 2.075가 있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23, 요 정도가 좀 크고요. TI를 보면 마찬가지로 3, 이게 크네요. 그리고 더 큰 거, 둘 중에 더 큰 거. 그러니까 절대값이 더 큰 거입니다. 절대값이 더 큰 거. 상관없이 절대값이 더 큰 거는 10번이죠. 10번. 네. 그래서 10번이 특이값으로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번. 21번부터 23번까지 한 다음에 이번 영상은 23번까지 우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회귀 모형의 진단을 통해서 적합한 회귀 모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회귀 모형을 적합한 후 스코어 검정을 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자, 볼게요. 자, 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고, 구스점 LM을 NCV 테스트라는 걸 지금 적용을 했네요. 자, NCV 테스트. 사실 저도 처음 보는데, 조금 우리가 유추를 해볼게요.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넌 스탠다드 베리언스. 네, 중요한 거는 넌 스탠다드 베리언스. 자, 보기를 보면은 정규성 가정 혹은 등분산성 가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는 non constant, non constant variance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산 쪽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성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non constant, 그러니까 분산인데 이 constant라는 게 상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라는 거는 그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값이. 그러면 등분산이 아닌가라고 조금 유추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받아들이냐, 기각하냐는 이제 p-value를 보면 되죠. 자, p-value가 여기 2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19승이죠. 1.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기 때문에 0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각하는 거죠. 자, 보통 비무가설은 등분산이다. 대립가설이 등분산이 아니다. 이기 때문에 자, 비무가설을 기각을 하니까 등분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등분산 가정을 기각한다. 등분산 가정 H0를 기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회계 모형을 적합한 후 사피로위크 테스트의 적합 검정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니까 MV 놈 테스트를 불러오고, 알스튜던트, 그러니까 잔차에 대한, 알스튜던트, 잔차에 대한 샤피로위크 테스트는 정규성 검정이죠? 정규성 검정. 그러니까 계속 잔차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잔차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냐, 기각하냐를 봐야겠죠. 자, 정규성 가정을 지금 이거 마찬가지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각하게 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H0가 잔차가 오차겠죠, 오차. 오차가 정규성을 따른다. 오차가 대립가설은 오차가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다. 기각이죠, 기각. 기각이기 때문에 정규성 가정을 기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 박스콕스 변환 방법을 이용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자, 변수 변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박스콕스 변환을 하는데 아마 박스콕스 변환 저도 뭐 많이 해보지는 않아서 약간 조금 생소했습니다. 문제 자체가. 조금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박스콕스 변환은 우선 그, 그, 우리가 변수 변환을 독립 변수를 변환시킬 수도 있고, 회귀 모형의 적합을 시킬 때 독립 변수를 변환시킬 수도 있고, 종속 변수를 변환시킬 수도 있어요. 독립 변수를 변환시킨다는 말은, 예를 들면은 그 앞에 문제에서 봤던 그 다항회귀 같은 거 있죠? x 플러스 x 제곱 이런 식으로 변환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속 변수를 변환시키는 방법은 지금 이 문제에서 하는 박스콕스 변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박스콕스 변환 방법은 이 y 변수를 변환시킨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식이 있어요. 변환식 yi가 마이너스 1 람다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로그 yi, 람다가 0일 때. 네, 이 두 가지의
변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람다는, 자, 여기, 람다. 네, 지금 람다 값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네,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잘 보시면, 이 람다가 지금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요 변환식이 달라지고 있죠. 이 문제는 이 람다가 자, 0이냐, 아니면 0이 아닌 나머지 부분이냐를 보시면 되는데, 0과 1 사이, 대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절반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는 요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조금 이 식이 그렇게 뭐가 이제 친숙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좀 간단하게 정리해본 네, 그런 공식이 있는데요. 자, 람다가 2면 이차함수로 변환을 시키는 게 되고, 람다가 0.5면 루트 변환이 되고, 람다가 0이면 로그 변환, 람다가 마이너스 1이면 역수로 변환시키는 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람다가 2일 때, 자, yi, 람다가 2죠. 그러면 요 위에서 봐야겠죠? 그러면 2분의 yi의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y에 대한 2차식이죠, 이게. 네, 그래서 2차 함수, 네, 2차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람다에 따른, 람다의 대표값들에 따른 대략적인 이런 변환이 된다. 변수 변환이 된다라고 이제, 간단한 그 몇 가지 람다의 대표값들을 이제 잡은 겁니다. 자, 람다가 0.5일 때 볼까요? 0.5일 때, 자, 0.5에, 어, 자, 요 개수만 보면 되는데, 0.5승은 루트거든요. 요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루트 변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보면, 람다가 0.5일 때 지금 로그라이클리후드 값이 가장 좋죠. 네, 가장 높죠. 여기가 이제 베스트 값입니다. 네, 가장 적합한 값이에요. 람다가 0.5일 때가. 람다가 0.5일 때 우리가 루트 변환이 되기 때문에 y 변수를 제곱근 변환하여 모양을 적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변수 변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